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장 출발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 코스피 1960선 위에서의 흐름, 코스닥 596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두 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제점 김충현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개장 상황 분위기부터 좀 짚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강세와 연동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지금 14포인트 상승한 1966포인트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또한 2.74포인트 상승한 596.05포인트에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먼저 놓고 본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20일 이평선은 예전에 22때 해결이 좀 됐었고요. 양정화할 때 해결이 됐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단기적인 이평선이 물려있는 게 120선이랑 200일선이 1970이랑 80선에서 어느 정도 물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우존스 일봉 차트를 좀 띄워드리겠는데, 어제 다우존스가 305포인트, 305.36포인트 급등한 1.76포인트 상승한 17,666.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우존스가 주봉상으로 60일선에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조금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60일선 턱걸이가 돼 있는 상황인 걸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기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해서 많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275포인트나 80포인트 선에서는 그동안 많이 좀 상승을 했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개선돼서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짚겠습니다. 최근 외인가 기관 소극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의 방향성 어떻게 잡고 있나요? 수급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이 지금 17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22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조금 꼬였었죠. 외국인이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고, 시장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받쳐오는 그런 모습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정화조 위주로 지금 거래소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선을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9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이제 16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지금 25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좀 움직이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세로 힘입어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부터 56억 정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한 3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전자 또한 외국인의 좀 상당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 철강, 금속,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유가가 많이 뛰었죠. 53불까지 뛰었으면 최저점 44불까지 밀렸었으니까 19% 정도 상승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가가 7% 이상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주에 대한 주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3.32% 빠지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0.96% 좀 1%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저유가에 대한 운수업종에 대한 효과는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 S오일 같은 경우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제 마진이 증가된다는 이론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종을 놓고 본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업종을 놓고 본다고 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는지 여부 오늘도 역시나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4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알아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험 선호도가 강화되는 것인지 하락으로 출발이 됐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이 하락한 109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1090원 7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91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회복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회복된 것은 국제 유가의 급등과 그리스의 채무 협상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화된 점이 주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고요. 이러한 위험 자산 시장의 강세를 반영해 유로화를 비롯해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 그리고 원화 등이 모두 달러화에 대해서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12월 공장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미 지표들이 연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란 기대감을 강화시키면서 달러화의 차익 실현성 약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달러화 자체의 약세 요인과 위험 통화 강세 요인이 모두 결합되면서 달러 위험 통화 쌍들이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도 엔화와 원화 사이에 탈동조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12월 공장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달러 엔과 달러 원 1개월물이 모두 하락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적인 재료에는 두 통화성이 공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 경제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위험 거래가 진행되었고요. 달러 엔의 상승과 달러 원 1개월물의 하락으로 방향성이 분명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러와의 조정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위험 선호도의 회복은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유가의 안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의 완화는 미 연준이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달러화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과 관련해서는 달러 원의 하락 시 이전의 저항선이었던 1090원대가 이제는 지지선의 역할을 수행하겠고요. 1090원과 1100원 사이에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러 원은 얼마나 민감하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반응하느냐 하는 점과 또 달러 엔과의 동조화를 회복하는 여부 등이 추가 상승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90원과 1098원 사이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범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외환시장 동향 확인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골프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박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골프존이 10% 이상, 대명 엔터프라이즈가 5% 이상 올라갑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역시나 4분기 깜짝 실적의 상승세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골프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 대통령께서 이제 골프 활성화 발언을 하셨죠. 그 골프 활성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장 시작 강하게 이제 반등을 나왔다가 현재 힘이 조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휠라 코리아나 뭐 대명 엔터프라이즈 이것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그 장 초반에 강세를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티타임을 이제 앞두고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조금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직사회에 퍼져 있는 골프 분위기도 최근에 이제 조금 풀린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뭐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뭐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명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률이랑 그리고 이제 ROE 이런 것들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1,000원대 좀 가벼운 주식이긴 하지만은 주요 뭐 저항 구간인 뭐 1,070원대를 일단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대명 엔터프라이즈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밴드 상단인 29,200원 선 이 정도에서 지금 딱 걸리는 모습인데, 그 골프존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구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갖고 그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요.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은 이 갭이 어느 정도 메꿔지는 가격대인 27,390원 이 정도에서 다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오늘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그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건설주 내에서는 뭐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조정도 거의 없었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형 건설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얼마 전에 이제 또 빅베스로 이제 크게 한번 그 재무 구조를 한번 개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을 국내에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자체 개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뭐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부산에 있는 최근에 분양 시장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리고 현대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브랜드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적자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에서도 그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았던 자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실적이 개선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2차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재개되면서 그 이제 미분양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 요인도 해소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와 맞물려 가면서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그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단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46,000원 정도가 이제 거의 뭐 맥스로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 46,250원이었던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최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NL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하면서 현재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일단 코리아 서킷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기적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던 인터플렉스 자회사죠. 자회사의 적자 지속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지표들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오늘 좀 1,000원 정도 올랐네요. 1,000원 정도 올라서 14,200원, 100원 사이에 뭐 7%, 8% 사이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터플렉스 자회사의 적자 구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뭐 발표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실적 때문에 뭐 결과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좀 놓고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60%,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6.6%를 기록한 걸 보면
부품업 종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치 실적 전망은 2015년도에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의 증가율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놓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회사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작년 고점 14,100원 대비해서 저점이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50% 이상 마이너스가 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2월 초부터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상으로, 오늘 시가상으로 아니면 현재가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1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평선을 이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외국인이 샀을 때는 기관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했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하던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수급 또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당분간 두세 달 됐죠. 짧게 잡으면 2달 정도 될 것 같고요. 12월 초니까. 그리고 길게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45거래일 정도 됩니다. 45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기엔 조금 무서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평선 갭이 좀 메꾸는 상황이 올 경우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기에는 좀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이 좀 메꿔가지고 13,000원대나 12,000원 사이 정도 오게 되면, 기회가 되면 잡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지금 잡기에는, 물론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잡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는 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NH엔터인데, 이 종목도 참 재밌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유중을 3천억 정도 하죠. 유중을 3천억 정도 하는데, 3월 중으로 유중을 3천억 정도 한다 해서 주가가 고점 94,000원 대비해서 저점 72,000원까지 20% 이상, 25%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112억을 기준하고 매출액은 5,553억을 기준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9%,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3% 증가했다는 호실적 때문에 주가가 지금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중을 합니다. 유중을 하는데, 유중가가, 얼마죠? 8만원이죠, 8만원.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9만원대 유중을 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8만원이면 유중이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3천억의 용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H엔터 같은 경우는 대표가 현금 여력이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여력 1,000억을 가지고 유중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000억의 용도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NH엔터를 더 이상 이제 한 게임과 관련된 게임 업종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3천억 제가 유중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3천억에 대한 용도를 정확히 밝혀라 해서 NH엔터 같은 경우는 시총 1조짜리가 3천억 유중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NH엔터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는 마케팅 비용에 사용을 할 거다. 근데 이게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이냐면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단순히 NH엔터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매출이 다변화된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까지는 조금 관심선상에서 좀 눈여겨보시되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는 전략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7만원대부터 주봉상으로 좀 놓고 보면
7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박스권 트레이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얘기인 즉슨 3월이 오기 전까지는 7만원부터 9만원 선까지 박스권이 어느 정도 분명히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고, 그리고 자기가 흐름을 어느 정도 탄다 하면 7만원 초반까지 왔을 때는 매수, 9만원까지 왔을 때는 매도, 이 작전을 좀 짜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단기 트레이드에 임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현재 포커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 이에 힘입어 순조로운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 대원 미디어입니다.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위너 브라더스와 국내 라이선스를 체결한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흐름 확인해보죠.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 향후 좋은 내용들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중국 춘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으로서 이제 거의 최대 소비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단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싶고요. 지금 뭐 흐름으로 봤을 때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면세점이랑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설하수, 나네즈, 뭐 헤라 이런 브랜드의 이제 판매 호조랑 아이오페 이제 면세점 진출로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영업이익이 뭐 893억 원으로 76.1%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주가가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이 종목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말하기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해외 매출이 일단은 2,540억 정도로 이제 96.7% 정도 일단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LG 그 생활건강이 이제 후 뭐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브랜드 라인업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이제 이니스프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신규 매장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니스프리 매장이 그 중국 백화점의 명품 라인들과 이렇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니스프리가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서도 가장 이렇게 저가 라인에 속해 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는 뭐 구찌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과 같은 라인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지만은 가격이 뭐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 중국인들 아직까지 뭐 브랜드에 대한 차이가 크게 뭐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국내 그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4분기 실적을 반영한다 해도 PER은 일단 41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PBR도 뭐 5.4배 수준이고요. ROE가 뭐 13%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은 뭐 비싸다, 충분히 뭐 비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추세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기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랑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들 있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가 지금 이틀 연속 이제 좀 급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뭐 좋은 뉴스와 함께 약간 이제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반등 나오고 있는 이 대원미디어라는 회사가 보면은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자체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공룡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 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달려라 한이라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일본 쪽에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이제 최근에 뭐 캐릭터 사업으로 조금 대박을 낸 게 파워레인저, 그리고 뭐 도라에몽, 이렇게 이제 뭐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그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최대 그 캐릭터 회사 중에 하나인 워너브라더스와 이제 그 국내 라이선싱 계약을 이제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관련해 갖고는 뭐 다들 아시는 뭐 루니툰, 그리고 이제 뭐 톰과 제리, 해리포터, 뭐 호빗,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코믹스 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면 뭐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그 캐릭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다 보면은 뭐 저희 쪽에 이제 뭐 아이코닉스 일단은 뭐 그러니까 비상장이지만은 뽀로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뭐 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 뽀로로 하나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애들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캐릭터들에도 점점 관심을 이제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 부분이 그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ROE랑 이제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12개월 그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배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그 부담도 크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주가 흐름이 뭐 장 초반에 그 워너브라더스랑 맺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일단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조금 체크해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로라라는 기업도 이 뭐 같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재무구조가 일단 대우미디어보다 좋은 관계로 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우미디어도 계속해서 보시고 관심 갖고 지금 뭐 7,000 이제 뭐 30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뭐 7,000원 선까지 오면은 뭐 그냥 한번 눈 감고 사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53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는데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정화조 흐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조선주 특히나 유가 반등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무선 충전사업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풍력 관련주들이 현재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조선주와 관련된 정화조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유가 변동에 따라 매매 임해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일단 조선주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NH엔터 얘기를 할 때 뭘 하나 더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그것만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NH엔터 같은 경우는 대차가 12월 말에 보면 300만 주인데 어제자로 대차가 220만 주로 80만 주가 급감했습니다. 이 대차 잔고 좀 체크해 가시면서 트레이드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주, 화학주, 정화조라고 하죠.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유가 반등에 힘입어 정유와 조선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3.1%, 한진중공업도 0.6%,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4% 정도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의 흐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조선주만 놓고 유가와 연계시켜가지고 좀 보기는 뭐한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 화학,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유가와 결국 좀 연결시켜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SO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 37,000원 대비해서 지금 65,200원까지 어떻게 보면 뭐 한 7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74,000원 대비 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해서 103,000원, 오늘도 뭐 2% 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LG화학도 많이 올라왔죠. LG화학도 17만 뭐 이 선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 뭐 이 선까지 다 오늘도 좀 급등을 해서 뭐 21만 5천 원까지 뭐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못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유가라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50불 근처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유가 또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평가를 해보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이제 53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100불, 120불, 150불 때까지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 50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LG화학, 정유화학 쪽보다는 조선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수익을 조금 더 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업황이 돌아서지는 않겠다. 업황이 완전히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캠트로닉스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3.56% 상승을 해서 11,650원 선까지 바짝 쫓치고 있는 상황인데 무선 충전 사업이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저점 6,000원대에 비해서 이것도 한 100% 정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고점이 11,950원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멘텀, 이 소스는 2015년도에는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TG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었는데 그 부분 또한 1분기에는 원가 절감 노력을 좀 많이 해서 흑자로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아이폰 7이죠. 7이 이게 정식 모델인지 무슨 그냥 떠도는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무선 충전기 기능을 탑재할 거라는 기대심이 어떻게 보면 향후 스마트폰에는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초반까지 아니면 2015년도 내내 이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가 조금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력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동국 CNC 같은 경우는 4.55%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도 0.6% 그리고 위닉스 1.15, 현진 소재 1.21 근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잘 올리고 있습니다. 풍력주 같은 경우가 오른 이유가 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생 관련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 그러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오지르지 않겠는가라는 가장 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오르고 있죠. OCI 같은 경우도 요 근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OCI만 놓고 보면 최근 69,600원 대비해서 현재가 86,500원이니까 한 2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OCI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오른 건 아니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겠다이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가 오른 건데 이제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원유 자체가 유가 자체가 저유가 상태를 지속을 한다고 하면 40불이 됐건 50불이 됐건 20불이 됐건 저유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대체 에너지 관련 주들은 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유가를 사용하지 괜히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종목은 과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라는 건데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풍력 관련된 종목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포인트 잡고 가야죠.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투자 전략은 일단은 뷰티 관련주에 이제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쪽은 영원한 그건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의 가장 추구하는 게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자체 브랜드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도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 2차 산업 대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데 그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계속해서 먹을 거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조금 힘은 없지만은 LG 생활건강 같은 것도 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뭐 장중에 말씀드렸던 뭐 ACT 그리고 지금 뭐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는 바이오랜드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미 뭐 삼성 LNS, 한스 바이오메드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좀 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하나 추가적으로 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콜마 B&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뭐 애텀이라는 뭐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그 공급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사업 구조가 굉장히 괜찮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콜마가 이제 뭐 오픈이 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뭐 추가적인 그 상승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콜마 B&H 어제 오늘 그 양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뷰티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김충현 PB께서는 뷰티 관련주 화장품 쪽 보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저번 주에는 뭐 건설주랑 자동차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추천한 드릴 좀 업종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업황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화학, 조선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유가가 7%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랑 예스올 같은 경우가 1%, 2%대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에 잡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시끄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좀 수익 실현해서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과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김충현 PD와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